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 별량면에서 발생한 한 산불이 12시간여 만에 오늘 아침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젯밤 9시 반쯤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피했던 4개 마을 주민 59명을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진화 헬기 16대와 인력 750여 명이 투입됐으며 산림 15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시 특별사법경찰은 67살 주민이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주민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완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후진으로 배에 승용차를 싣던 중 사고가 났는데 해경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 당목항. 배에 차량을 싣기 위해 선착장에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 중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배 쪽으로 서서히 후진을 시작하고 안내 요원이 손짓을 하는 사이 차량이 순식간에 배가 아닌 바다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70대 노부부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차를 실으려다가 좀 뒤로 가셨다가 원래 트렁크만 떠 있었거든요. 근데 철부선에서 갑자기 내려서 외국인이 못 벗고 뛰어 들어갔는데도 차를 실을 때 운전자 1명만 타야 하지만 동승자가 모두 타고 있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평상시에도 차를 배에 실을 때 단속이나 제재는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원래는 내리고 운전자만 차를 하고 내리게 돼 있는데 지금은 동승자까지 다 한꺼번에 별로 그거는 제재 안 하더라고요. 완도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운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어젯밤 8시 20분쯤 고흥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남성 손님이 5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가해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수십 척의 새우 조망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혐의는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보다 큰 어구를 배에 싣고 사용했다는 건데요. 어민들은 규정보다 큰 어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정박해 있던 새우조망 어선 31척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를 적재한 혐의입니다. 법으로 정한 새우조망 어선 그물 막대 길이는 8m인데요. 하지만 여수 지역 어민들은 모두 12m의 막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나름의 속사정을 토로합니다. 지역 어선들은 전부 5톤급인데 현행법상 어구 규격은 3톤 소형 선박에 맞춰져 있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어선 크기에 비해 짧은 그물 막대를 사용했다. 선박 기관실이 부서지고 배가 침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썰매가 기관실을 뚫어버리고요. 또 우리가 배를 줄여야 됩니다. 8m 넘어. 그래서 조업이 또 조업 구역이 멀다 보니까요. 적은 배 3톤 갖고는 갈 수가 없고. 이번처럼 단속에 걸리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한 달간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합법화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여수시나 해경이나 여기서 아니면 그 단속선을 남해관리단이나 그걸 알면서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특정 어민들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고 수산자원 고갈을 이유로 어구 크기 확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여 척의 새우조망 어선이 등록돼 있는 여수시. 새우조망 어민들은 다음 달 중으로 남해어업 관리단 등과 면담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구 규격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여수 디오션 CC 골프장에서 디오션 비치콘도 발리스틱컵 골프구단 대항전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1, 2, 3라운드 합계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이소영, 황유민 선수가 한 조로 출전한 롯데가 23 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6천만 원의 총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KLPGA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12개 구단 40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참전 군인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곳이 호국원인데요. 전남 지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은 고향이 아닌 타지에 묻혀야 하고 유가족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남 장흥군이 호국원 유치에 나섭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참전 군인 등 국가 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국립임실호국원입니다. 이곳에 안장된 3만 1,000여 명의 유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주 전남의 유공자들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제외한 국립묘지가 광주 전남에 없다 보니 이곳에 묻혔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고향을 떠나 묻혀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고령인 유가족들도 오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 회원들을 모시고 갈 때 한 3시간 가까이 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리상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고 거기 현장에서도 직접 참배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국립호국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6곳. 강원도 횡성에도 건립이 확정되면서 전국 8개 도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전남의 중심에 위치한 장흥군이 호국원 유치에 나선 이유입니다. 장흥군은 호국원 조성 TF를 구성해 공원묘지와 우드랜드 인근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동 인구가 거의 년 한 40에서 50만 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이달 말 보훈처에 전남권 호국원 조성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 광주 전남 유공자들이 안장돼 있는 임실 호국원 역시 내년에 만장이 예상되는 만큼 전남에도 호국원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에서 도심까지 이어지는 야간 경관 연출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이번 박람회 핵심 콘텐츠의 하나인 야간 경관 연출에 대한 총점검을 실시했으며 박람회장과 도심에 걸쳐 처음으로 밤의 정원 조성을 시도하는 등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공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이번 박람회가 평상시에는 밤 9시, 여름에는 10시까지 개장하는 만큼 젊은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야간 경관을 연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